첫 번째 메일. 카와이 씨, 유코예요. 처음으로 메일을 보냅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설마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을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우리 5년 만에 만나는 거죠? 정말 반가웠어요. 카나 씨도 많이 놀랐죠? 게다가 내가 평소 짝사랑했던 사와타리 군과 결혼까지 했으니 놀랄만도 해요. 사실 그와의 재회는 전혀 멋지지 않았어요. 정식으로 헬스클럽에 다니기 전에는 아침 조깅을 했었는데 그때 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그를 만났었거든요. 그는 커다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는데 내가 말을 걸어서 많이 놀랐는지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때 서로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내가 자랑을 너무 했나요? 그리고 답장은 되도록 점심때 보내주세요. 두 번째 메일. 안녕하세요, 카나씨. 유코예요. 답장 잘 받았어요. 고마워요. 주부는 꽤 여유로운 편이라 이렇게 카나씨와 메일을 주고받는 게 무척 즐겁네요. 집에서는 그 일을 타카후미 씨라고 불러요. 그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니 그동안 심심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 덕분에 카나씨와 이렇게 메일을 주고받을 시간도 생기는 거지만요. 아참, 그러고 보니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이 아직 잡히지 않았죠. 주변에 없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살인자에게 토막 살인을 당한 거라는 소문이 떠돌아서 무섭고 두려워집니다. 저야 타카오미 씨가 있어서 든든하지만요. 카나 씨도 어서 좋은 사람을 만나요. 세 번째 메일. 카나 씨, 유코예요. 오늘은 답장이 조금 늦었네요. 낮에 여러 가지 볼 일이 있어서 시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카나 씨의 답장을 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저도 이렇게 다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카나 씨도 꼭 답장해줘야 돼요. 오늘도 또 자랑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어쩌죠? 타카오미 씨는 무척 다정해서 가사를 거의 대부분 도와주고 있습니다. 요리는 저보다 더 잘한다니까요. 쓰레기도 내가 말하기 전에 직접 나서서 모두 버려주고요. 정말 상냥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쓰레기는 되도록 내가 치우려고 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눈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돌아온 것 같아요. 사실 이 메일은 타카오미 씨의 컴퓨터에서 제멋대로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용 컴퓨터라 쓰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나 씨의 답장도 점심시간에만 그렇게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부탁할게요. 네 번째 메일.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많아서 이제서야 답장을 보냅니다.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헛간을 탐험해 보려고요. 물론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란 건 알아요. 사실 우리 집 헛간은 열리지 않는 문이에요. 항상 자물쇠가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아침 타카오미 씨가 헛간으로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 사람이 휴일 아침 일찍 침대에서 빠져나가길래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살짝 엿봤습니다. 그는 헛간으로 들어가서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봉투 모양으로 봐서는 생활 쓰레기나 액체 종류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아마 내가 쓰레기 버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남편을 고생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우연히 타카오미 씨의 책상을 치우다가 헛간 열쇠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오기 전에 헛간에 있는 쓰레기를 빨리 치우려고 합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아, 맞다. 평소처럼 우리가 주고받았던 메일을 지워놔야 하는데. 5번째 메일. 안녕하십니까. 사와타리 유코입니다. 카와이 씨, 이젠 메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찾아가려고 하는데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그와 사랑에 빠지는 것도, 그 사랑의 열병이 끝나는 것도 모두 갑작스러운 일이었다. 나오미는 K라는 호스트에게 빠져서 상당한 돈을 써왔다. 이제 와서 그것을 아깝다고 하고 싶진 않다. 인생의 비싼 수업료라고 할까. 1년 반 동안에 연인과의 즐거운 시간을 샀다고 생각하면 나오미는 그리 아쉬울 것이 없었다. 한 가지 난처한 점이 있다면 그가 나오미의 아파트 열쇠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매번 돌려달라고 할 때마다 K는 잃어버렸다는 말만 해왔다. 하지만 그동안 그는 열쇠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이미 헤어진 연인의 집 열쇠는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쓸모가 없다고 하는 K의 말을 나오미는 믿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오미는 문득 눈을 떴다. 무언가 자신의 몸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느낀 것이다. 설마 K? 내가 그에게 빠져 있었던 것처럼 그도 사실은 나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것일까? 그래서 열쇠를 돌려주지 않았던 거야? 나오미는 기쁜 마음에 그 손길을 온몸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오미의 몸을 만지는 손길이 더욱더 격렬해졌다. 손은 나오미를 껴안았고 머리카락과 팔을 쓰다듬는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손이 너무 많아. 순간 온몸에 냉수를 끼얹은 듯 차갑게 식어버렸고 나오미는 이부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양팔을 휘둘렀다. 그러자 팔이 몇 사람의 몸에 닿았고 어두운 방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나오미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왔다. 30분 후에 경찰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봤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경찰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서 나오미의 주소와 사진 그리고 열쇠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입찰 건수만 50건이 넘었고 5만 엔의 금액으로 30명 이상의 인간이 낙찰을 받고 있었던 것이다.